중지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지명령, 금지명령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기 올려드릴 테니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장래의 새로운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지, 금지명령이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 그리고 중지,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이미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하였다가 여러 사유로, 특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서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지금지명령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금지명령 받은 다음 변제금을 안 내고 절차를 폐지시키고 다시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또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이는 개인회생 및 중지금지명령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지금지명령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1년 이내의 최근 채무가 다액이거나 또는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 역시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대출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만들어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총 채무액이 1억인데 1년 이내 채무가 7천만 원 이상이면 중지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또는 월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1년 이내의 채무 합계액이 1억이 넘는다면 이 역시 중지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채무의 크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박성 채무입니다. 코인, 주식, 도박, 사행성 게임, 유흥,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는 중지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중지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중지금지명령이 기각이 되지는 않는데 판사님 결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은 빠르면 2, 3일, 늦어도 2주 안에는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아무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관할 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출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너무 부실한 경우에 결정이 나지 않고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무자분들께서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법원에 따라서 까다롭게 보는 법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원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잘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까다롭게 보고 있고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신청하는 겁니다.
이는 중지금지명령이 인용되어야 하는데 무언가 법원의 오해 등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기각이 된 경우이거나 또는 추심을 당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각이 났을 때 기각 사유를 법원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인용될 줄 알았는데 기각이 났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전화를 합니다. 기각 사유를 들어보고 만약 법원의 오해로 인한 기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면서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시 결정을 빨리 받는 겁니다. 개시 결정을 받으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 못하고 추심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지명령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시를 빨리 받아야 하니 서류 준비를 처음부터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정이 나오면 빨리 보정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분들,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처음부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개시 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지의 금지명령 인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최근 채무가 다액이거나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 제출 서류가 너무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이 되면 재신청을 하거나 개시 결정을 빨리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지 금지명령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영상 잘 보고 있다는 댓글이 달려서 힘이 많이 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